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못 미친 실적에도 5%가 급등했다는 소식, 테슬라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폭탄 관세에 급락을 또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 정치를 그만두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맵을 보시면요.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았어요. 막 어떤 절망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가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서는요. 자, 일단 마소 볼까요? 0.01 살짝 빠졌는데 의미 없고요. 애플 0.31 살짝 올랐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자, 엔비디아 0.24 올랐고요. 그러니까 뭐 다 의미 없죠. 그냥 그대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그리고 0.01 빠졌고요. 메타 0.35 빠졌는데 아마존이 2.0%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오른 건요. 지금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마존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자,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우리 매크로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니 해도요. 역시 지금 테슬라인데 5.3%가 올라버립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또 올랐거든요. 어제도 한 3.5 정도 가장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도합 거의 1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좋았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인도량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량이 실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 숫자만 보면 대략 답이 나오는 건데 그 인도량 발표가 오늘 있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인도량 발표가 미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는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자, 이게 어저께 우리가 예상한 대로죠.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빠질 거라 그러는데 이미 다 알려진 패, 다 까여진 패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 그대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장중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따가도 들였다 보겠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급발진을 또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관세 폭탄, 정말 이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폭탄 관세가 날라들면서요.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이 갑자기 오늘 폭락을 하더라고요. 모든 주식이 다. 오늘 모든 주식이요, 막 갑자기 그냥 이 하락을, 수직으로 낙하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바로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 때문이거든요. 이따가 우리 그 발표 내용들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전반적인 다른 주식들도요, 뭐, 그냥 오늘 고만고만해서 장중에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이제는 뭐, 관세가 그냥 나오겠거니 했는데, 관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나오기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뭔가 상승 흐름을 타려고 했는데 근데 폭탄 관세입니다. 완전 그 미친 관세가 나왔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트럼프가 관세, 이 폭탄 관세를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에서요, 트럼프가 예상했던 그 관세보다도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타이틀에도 나오지만요, 트럼프가 impose higher than expected tariffs. 자,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보셨죠? 전체 마켓은 오늘 장중에 나쁘지 않았어요. 테슬라도 오늘 뭐 5% 이상 나올라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이제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사실 보통 그날이 딱 닥쳐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다 priced in, 시장이 다 반영되면서 그냥 이제는 뭔가 다지면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들고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저 판을 들고 나왔거든요. 위에 보십시오. 오늘 리버레이션 데이 하면서 reciprocal tariffs 하면서 상호 관세다. 얘네들이 즉 상대국들이 우리들에게 매기는 만큼 우리도 그거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게 너무 많은 소위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하면서 자 그러면서 각 나라별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들고 있는 표지판에 맨 위에 누가 있냐면요. 차이나가 맨 위에 있습니다.
차이나가요, 자기들한테 67% 관세를 매긴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좌시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미국은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저게 이제 34% 써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럽이 그 다음에 이제 EU인데, 유럽이 본인들에게 39% 관세 매긴대요. 그럼 우리는 20% 관세 매기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위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베트남이 90%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물건에.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물건에 대해서 46%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완이 네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완 64%인데 우리가 여기에 32% 때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내려간 저펜 있고요. 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50% 정도 관세 매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막 이걸 이제 계산기가 다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워낙 많이 수출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막 각 기업별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언론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막 분주하게 계산기 두들기는데, 아마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이 관세 얘기가 어마어마한 그 폭탄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서 어디가 떨어지고 어떤 게 되고 이제 각 그 기업별로 계산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그 기업마다 주가가요, 추가 하락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이유는요, 이게 그냥 뭐 한 20개국, 30개국, 기존에 알려질 때 한 20개국, 30개국 정도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80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more than 180, 100 coun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리스트가요, 2, 30개도 아니고 그냥 180개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상호 관세, reciprocal 이 tariffs를 우리가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리스트 있죠. 리스트를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일일이 보면요,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 매겠지 이렇게 보면서 마치 옛날에 과거에 대학교 합격하면 내가 지금 몇 등 했냐, 내가 합격했냐 안 했냐 그 이름을 보듯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숫자를 다 써가지고요, 일일이 완전 뭐 이렇게 저인망 작전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 지금 180개국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180개국이면요. 이게 만약에 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하는 거죠. 그 주가가 오늘 미국 주식이 애프터마켓에서 완전히 줄폭락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베트남에 대한 46%의 관세가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데미지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특히 나이키, 아메리칸 이글, 웨이페어 뭐 등등 있는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요, 폭탄 관세인데 막 기술주들이 애플 마켓에서요 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느냐? 자, 이게 바로 중국에 이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죠. 또 베트남에도 관세를 부과했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요, 현재 이 애플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외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방대한 이 핸드폰 만드는 게 중국과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가장 치명타를 받는 거죠. 그쪽에서 전부 다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 사실은 주가 변동이 떨어져 봐야 뭐 많이 떨어지면 3%가 많이 빠지는 건데 6% 빠졌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기업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게 내일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내일 모레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엔비디아도 본인들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부에서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타이완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매니팩처를 많이 하죠. 근데 타이완 오늘 뭐 네 번째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세에 있어서.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시스템을 조립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회복하려다가 또 피식 쓰러지고, 회복하려다가 피식 쓰러지고, 그러니까 $110를 넘어가서 이제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환자가 있었는데 몸이 아픈데 거기다가 더 이제 다리가 또 부러져가지고 더 다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애프터마켓에서 같이 4%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주식이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발 폭탄 관세가 주고 있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또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 베트남 관세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 그 중국 관세, 베트남 관세 이런 거 특히 이제 그 애플이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베트남 관세로 인해서요, 미국의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베트남 관세가 오늘 46%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베트남이 90% 이상 매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베트남 관세를 해서 나이키, 아메리칸 리거, 웨이페어 등등인데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페럴, 이 의류 있죠. 의류 쪽 회사, 미국 회사들이 베트남에다가 공장 지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렇게 큰 관세, 46%다? 만약에 정말로 이대로 되어진다면요. 사실 이 미국 안에서 물가 자체가요, 폭등을 하겠죠. 왜냐면 미국은 이미 베트남이나 어떤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옷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 옷뿐만 아니라 퍼니처입니다. 가구 있죠. 가구도 그쪽에서 엄청 저렴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이 스페이스입니다. 장난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러한 물품들이 정말 많은 물품들이 그 베트남이랄지 이런 데서 제조해서 오는데 가격이 46%를 관세를 매긴다? 이러면은 그냥 장사 포기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게 이제 베트남을 주목하냐면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이 관세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미국을 빨리 벗어나야 돼 하면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다들 베트남으로 옮겨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롯데가 그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다 문 닫고 간 곳이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에서 문을 열고 이제 이 베트남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베트남의 국민 기업처럼 가고 있죠.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밀려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아주 지금 국민 기업처럼 등극하고 있는데, 자, 근데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가구랄지, 지금 이게 가구 이 의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미국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가격이 다 뛴다로 보면 되겠죠. 이 중에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최근에 나이키가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까지 뛸 수밖에 없다? 아주 충격을 받겠죠. 이제 아울렛 같은 데 가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요. 이제 싼 가격에 사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46% 오른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러플리 계산하더라도요. 거의 50%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불짜리 나이키 신발이면 그게 얼마가 되면 3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그 관세가 180개국에 때려지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들 가격은요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막 줄폭락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또 오늘 2부 때하고 내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180개국 이상이면 전 세계의 대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다가 물건 팔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상호 관세를 매겼다. 자, 이거는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그대로 관세를 다 매겨버리면요, 미국도 버티기가 힘들겠죠. 미국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모든 나라들 관세를 우리가 이렇게 상호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결국은 니네가 이제 싫으면 와 이리 오라고 와서 협상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빼줄 테니까 니네 우리 거 물건을 사든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보상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제 협상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들 대표들이 이제 백악관으로 다 오겠죠. 트럼프는 그물망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재미난 지점들인데 이렇게 그냥 매기면 미국도 물가가 뛰어올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건 다 어떤 그 협상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그 뭐 1조 달러 정도 수입이 생길 거라고 얼마 전에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 정도가 만들어지면 트럼프는 목적 달성이에요. 1조 달러가 미국이 이제 더 벌어들인다 연간?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머스크가 하는 것도 1조 달러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도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2조 달러씩 한다? 이거는 그 완전 미국에요. 그 이 소위 그 이 국방비에 2배 정도 예산을 다 커버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는 국방비 비용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은요, 어마무시하죠. 다들 지금 무서워서 이제 각 나라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협상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앞으로.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인도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죠. 저도 그닥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었고, 그냥 대략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인데, 근데 오늘 사실 그 인도랑이 기대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중에 5% 이상 뛰어올라 버려요. 거의 6% 찍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상승 흐름 보였었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는 그게 확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 버리는 모습이죠. 자, 오늘요. 일단 숫자 좀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아래쪽에. 생산, 프로덕션이 36만 2,615대였습니다. 36만 대 정도 생산했고 딜리버리가 33만 6천 대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33만 6천 대를 딜리버했다고 하는 것은 월가의 대충 컨센서스가 한 36만 대 혹은 좀 37만 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한 3만 대 정도 못 미치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생산이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프로덕션이 36만 2천 대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예측치가 한 36만 대 정도 혹은 37만 대 본 게 지금 생산대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그 정도의 딜리버리 하려면요. 생산 자체가 한 40만 대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 생산 자체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모든 이 생산 라인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왜 이번에 그 인도량 수가 적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놨어요.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뭘 얘기하냐? 그동안 계속 제가 하던 얘기죠. The changeover of Model Y lines across all 4 of our factori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4개의 공장에서 그 모델 Y의 그 changeover죠. 바뀌는 거. 그러니까 구 모델 Y에서 신 모델 Y로 바뀌는 데 있어서 자, 전체 4개의 공장에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도 멈추고 또 생산도 늦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한 이 체인지 오버가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Y로 바꾸는 그 전환점이 전체적인 the loss of several weeks of production in the first quar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정도, 굉장히 꽤 오래죠. 수주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주 정도, 5주, 6주, 긴 데는 6주,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 거의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서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전환하면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게요. 이게 이제 메이크센스한 게 중국이 얼마 전에 데이터가 2만 1,000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역대급을 찍어버렸죠.
최고 셌던 게 최고 많이 인도량 했던 게 중국에서 23,000대였던 2022년도거든요. 그때 막 최고였죠. 그때 뭐 어마어마했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역대급 데이터가 나온 거죠. 21,000대. 자, 그냥 18,000대만 나와도 괜찮았던 건데 뭐 기염을 토해버리면 21,000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거죠. 그 중국이 지금 공장이요, 풀 카패시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모델 Y가 이 전환되면서 못 나오면서 사람들이 구형보다 신형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죠.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걸 다 밀어버리거든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미난 건요, 아직도 유럽에 대해서 전부 다 뭐 정치적 이슈 때문이다, 뭐 이렇게 폭락한 거, 아직도 언론들이 지금 재탕, 삼탕, 뭐 사탕, 오탕까지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게 한 몇 주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왜냐면 다 받아쓰기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늦게 본 사람이 있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4일 전에 보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제목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 인도량은요,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어요. 대략 한 35만 대? 요 정도만 나왔어도 뭐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주가는 오늘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떨어진 건요, 이게 바로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폭탄 관세는 얼마든지 이게 이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트럼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 주가가 인도량 발표가 미스가 났는데도 튀어 올랐다? 그 말은 무슨 말? 그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자동차 인도량 말고 에너지 소식인데, 자, 에너지 소식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에너지는 보시면요, 이번에 10.4GWh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 전년도 대비 보면요, 무려 156%가 뛰어버립니다. 어마무시하죠. 전년도 대비 156% 성장. 자, 그러니까 테슬라 에너지가, 계속 이 상승 속도가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요, 이번에 their second best quarter ever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역대급 데이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흐름 좋았죠? 좋았다가 3분기에 갑자기 좀 내려갔다가, 자, 그러다가 또다시 역대급 찍어버리고요, 4분기 때. 그리고 나서 4분기에서 또 살짝 조금 내려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니죠.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요, 이번 1분기가 역대급이다. 보통 4분기가 훨씬 좋아요, 항상. 근데 이 4분기랑 별 차이가 안 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두 번째로 역대급 좋기 때문에 기대감들 주고 1년 전 대비 156%면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하이 공장이 중간에 이제 이 대량 생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이 1월 1일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한 중간쯤에 뭐 2월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처음으로 호주에다가 수출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 공장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램핑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때는 에너지 성장이 아마 초특급이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은 숫자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막대 그래프 있죠. 이거보다 더 위로 가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공장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풀 카패시티로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숫자가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에너지 쪽은 텍사스 공장 또 지금 메가팩 공장 하나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건물을 가지고요. 이게 세 개가 올해 말쯤 되면 돌아가겠죠. 내년 한 상반기쯤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쪽도 전년도 대비 156%면 아주 지금 좋은데, 원래 보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요, 연간 50%씩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요, 연말에 전년도 대비 50% 성장하는 거,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 이상 갈 거예요. 막 70%, 때로는 100%, 지금 이번에 156%잖아요. 아마 계속 100% 당분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댄 아이브스가 오늘 인도량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이 자신의 소신이 있는 얘기를 또 발표했거든요. 자, 오늘 좀 이 머스크도 댄 아이브스 얘기는 잘 듣고 있으니까 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자, The Street입니다. 월가와 우리는 이미 그 1분기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했다라는 거죠. We knew a bad first quarter was coming.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This was even worse than expected.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나주도 조금은 더 높게 봤거든요. 월가 예측치 수준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신규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모델 Y가 나오면서 중간에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 이슈도 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죠. 그러나 메인 이슈는 바로 이 모델 Y가 새롭게 바뀌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 영향도 조금은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굉장히 그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로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실적 내용을 보면 The time has come for Musk. 머스크에게 시간이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머스크가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It is a fork and the road mo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양 갈래길에서 서 있다,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라는 거죠. 머스크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more political he gets with Doge, the more the brand suffers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지와 함께 자꾸 너무 많이 깊이 인게이지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브랜드도 점점 더 나빠진다.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가 더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가게들이랄지 쇼룸이랄지 또 지금 테슬라 차를 세워두면 지나가다가 뭐 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해서 이 긁어서 부수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만큼 이 트럼프 행정부에 헌신했으면 됐다, 이제 인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쿼터가 확실히 머스크가 테슬라에게 만든 데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예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이런 우리 브랜드의 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초록색으로 하는 get on to the other side of dark chapter for Tesl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그 어두운 쪽보다 반대쪽, 더 밝은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with much better days ahead. 테슬라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대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대나주도요. 너무 지금 현재 테슬라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너무 깊이 인발브해서 이게 혹시나 지금 이 테슬라에게 계속 데미지 주지 않을까, 테슬라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 개입은 적당히 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댄 아이브스는 인터뷰에서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테슬라만 놓고 본다면 미래가 너무나도 밝고 좋은데, 머스크의 지금 도지에 대한 너무 많은 시간과 정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건 알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 정치적인 색깔들 때문에 사실 테슬라 이미지가 막 벗겨지고 데미지를 받는데, 테슬라의 미래를 보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여전히 지금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오늘날 그 modern day history, 역사상 저는 이 자율주행은 이 자동차 서비스의 완전 그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사람이 항상 두 손을 붙잡고 운전해왔던 그 시대에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거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는 세상의 개벽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트랜스포메이션,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Tesla will own autonomous market in the US, globally.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을 소위 말해서 지배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어스틴에서 이제 이번에 언스퍼바이저가 나오잖아요.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제 페이드 서비스, 라이딩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 자체는 정말 테슬라의 시대가 되고, 그 텍사스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이제 그 자율주행 서비스로 해서
최소한 1 트릴리언 달러가 그냥 그것만으로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지금 1 트릴리언 달러가 1년 안에도 추가된다면 2 트릴리언 기업이 돼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주가는 그냥 단숨에 2배로 뛰어버린다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면요, 원래는 더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만큼 막대한 지금 그 테슬라가 시장을 앞두고서 괜히 이제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 머스크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이렇게 2조 달러는 가뿐하게 갈 수 있는 이 테슬라의 미래가 눈앞에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머스크가 정치적인 political firestorm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에 핑크빛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balance being CEO of Tesla with 도지입니다. 도지를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CEO와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뭐 굳이 이제 너무 많이 노출돼 가지고 정치적인 파이어스톰을 최대한 안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The future so bright. 미래는 정말 밝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도요,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또 머스크도 너무 아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걸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CEO도, 또 머스크도 막 그렇게 이제 막 급발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얼마 전에 사실 머스크가, 모임을 했잖아요. All Hands Meeting 했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을 갑자기 모여서 한 거거든요. 원래 예정이 없던 거를요. 그게 바로 데나이브스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런 글들을 써서 지금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전체가 다시 한번 이 회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 하니까 그 머스크 그렇게 소집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진들하고 얘기가 되고 해서 모임을 소집하겠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모임에 대해서 데나이브스도 굉장히 극찬을 했죠. 또 많은 애널리스트도 다 극찬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너무 밝은데 굳이 지금 현재 위기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테슬라는 스스로가 지금 이 소위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그런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본인은 remain firmly bullish o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정말 bulish한데 머스크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움직임들 필요가 있다. darker times, 불행이 어두운 시간에 이 빠져들면은 그런 뭐 불행한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 머스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게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요, 정치의 맛,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가 또 권력이랄지 정치라는 게 이게 거의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뭐 기업도 어마어마한 걸 일으켰겠다, 이제 남은 건 본인에게 정치 권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누구나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요, 얘기들이 머스크도 다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참고하면서 이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늘 뭐 언론들에서 머스크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뭐 흘러나왔잖아요. 자,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150일 정도의 특별 그 업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도지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목표가 있잖아요. 1조 달러 세이브하는 거. 그게 바로 도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머스크는 뭐 그냥 go back to his company, 돌아가는 것도 좋죠. 굳이 더 또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런 조언들, 그러니까 머스크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판단,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언하는 건요, 머스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조언들, 어드바이스가 왔을 때에는 잘 픽업해서 이제 좀 내가 좀 자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서 데나이브스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줬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도량 발표 후에 주가가 올라져서 다행이고요. 뒤에 떨어진 것은 관세, 폭탄 관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 때는요, 트럼프의 이 폭탄 관세가 어떻게 지금 이 빅테크들이랄지 또 미국 회사들이랄지 어떤 식의 이제 영향들이 올지를 또 우리 전문가들 분석들을 좀 같이 연구하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정교수였습니다.